프로그래밍 기초 1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 처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거나 혹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거나 뭐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printf 대신에 fprintf 또 scanf 대신에 fscanf 이런 걸 사용을 하니까 당연히 화면에 출력하거나 혹은 키보드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그 입력되는 것은 모두 이 문자 코드, 그러니까 ASCII 코드 값으로 해서 실제로 써지고 또 읽고 그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이해가 안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뭐 당연하지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다 바이너리로 1010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또 출력도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이 키보드로 입력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이제 인쇄가 가능하다, 이게 프린터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이 화면에 보이거나 혹은 이 입력 가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지금까지 fprintf, fscanf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입출력을 했다는 거죠. 자,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에 함수 fprintf로 이용해 가지고 정수형 변수 cnt count라고 하는 것에 저장된 값을 파일 f에 출력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볼게요. 자, 인테자 카운트는 10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넣으면 얘는 카운트는 인테자니까 4바이트죠. 그럼 4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10이라는 값은 1010니까 마지막에 1010라고 하는 요 값이 저장이 나머지는 다 0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죠? 자, 이것과 실제로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출력하는 fprintf하고 %d에 cnt라고 출력을 하면 이게 1이라고 하는 ASCII 코드 값과 0이라는 ASCII 코드 값이 두 개가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보일 때는 그냥 10이라는 게 찍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그대로 텍스트 파일에다가 저장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1이라고 하는 ASCII 코드 값, 0이라는 ASCII 코드 값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처리를 하던 입출력문이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러면 이진 파일이라고, 이게 텍스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과 그 반대라기보다는 다른 개념이 이제 이진 파일,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이너리 파일은 그 파일 안에 실제로 이진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 파일의 대표적인 것은 실행 파일. 실행 파일은 그것 안에 들어가 보면,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10로 되어 있죠. 이 텍스트 파일도 마찬가지로 1010로 되어 있는데, 이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전부 ASCII 코드 값으로 매핑 시켜 가지고 화면에 출력시켜 보면 그것이 나름의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러한 값이지만, 원래 그 값이 ASCII 코드 값이 아닌 그냥 이진 값이면, 그러면 그 값을 억지로 ASCII 코드 값으로 매핑 시켜보면 우리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임의의 값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결국은 컴퓨터 메모리에도 마찬가지고 파일에도 전부 사실은 이진으로 들어있지만 바이너리로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바이너리 값이 ASCII 코드 값으로 매핑된 값들로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화면에 출력시키면 당연히 이 텍스트가 보이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진 파일이라고 한다. 이진 파일은 원 파일 자체가 값이 바이너리 값이 의미가 있었던 값이다, 이런 거죠. 자, 조금 더 진행해 보면서 차이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진 파일 처리는 먼저 파일을 읽거나 쓸 때 이진 모드, 바이너리 모드다 라고 그렇게 파일을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fwrite와 fread를 이용해야 된다. fwrite와 fread. 자, fwrite와 fread도 사실은 표준 입출력 스탠다드 IO쯤 헤더 파일에 함수 운영이 들어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fwrite에 리턴되는 값이 size t니까 size t 이게 이제 크기를 의미하는 어떤 값이라고 인테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할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에 혹은 변수의 주소값인데 const고 이 변화가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하는 동안에 그 변수 값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const고 그 다음에 이제 void poin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의의 모든 포인트와 또 이렇게 연결 가능하도록 그렇게 범용으로 표현을 할 때 void poin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바이트의 크기, 뭐 인테저 같으면 4바이트 뭐 이런 거죠. 4바이트. 그러니까 4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이즈 t는 이 개수, 동시에 우리가 뭐 배열의 인테저 정수 배열이 100개다. 그러면 이제 100개를 동시에 왕창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에다가 파일 포인트를 주는 거죠. 자, read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void point인데 읽으니까 이제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const는 아니에요. 우리가 fscanf에서 주소값을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ize t, 파일 포인터 이 똑같아요. fread와 fwrite는. 그래서 이진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형을 입력하는 함수가 fread고 fwrite와 각각의 인자는 똑같다, 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출력될 자료의 주소값, 두 번째는 바이트 크기, 세 번째는 묶음의 개수, 그 다음에 파일 포인터 이렇게 주고, 반환값은 실제로 자료형의 개수, 출력된 단위 자료형의 개수가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진 파일 모드로 할 때는 fopen 하고 파일의 이름 주고, 그 다음에 read 모드면 read, 우리가 read, write, append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었고, 여기에 플러스를 붙이면 하나씩 더 생기죠, 그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어떤 모드 플러스에다가 B, 바이너리다. 바이너리를 안 붙이면 그냥 ASCII 모드고 텍스트 모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B를 붙이면 바이너리 모드다. 이렇게 바이너리 모드로 파일을 입출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void 포인트, 아까 설명한 대로 모든 자료형의 포인트를 대신할 수 있는 포인터 변수 타입을 우리는 void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fwrite를 써가지고 이진 모드로 출력을 하면
이제 카운트가 10이 있고 실제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는 데이바이트고 아까 얘기한 대로 000 들어가고 마지막 바이트에 1010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실제 값이죠. 이것을 fwrite 해가지고 카운트에 주소값을 주고 무조건 이진은 fwrite든 fread든 주소값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테자 크기의 1개, 그 다음에 파일 포인트 주면 거기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 파일에도 이렇게 써진다 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이너리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걸 아스키 코드로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보면 그럼 당연히 0이라고 하는 널 들어가고 1010이라고 하는 것을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꾸면 아마 여러분이 이제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서 10번째 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의미의 값이 아니죠. 지금처럼 우리가 1, 0이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 바이너리를 그대로 화면에 출력을 시키면. 자, 그래서 예제를 볼게요. 먼저 여기에 num을 3 해서 3개의 3명의 학생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겠어요. 그 다음에 tstudent라고 하는 것은 type define structure 해서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는 건데 안에 name 30글자 있고 그 다음에 score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수학 이렇게 성적이 2개가 들어있는 그런 tstudent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인에 들어가 보면 tstudent의 리스트에 num은 아까 우리 3으로 했죠. 그런데 3, 뭐 꼭 3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리스트라고 하는 스트럭처 배열이죠. 있고 A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거예요. 우선은 이제 리스트를 생각해 봅시다. 파일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F에서 표준 입출력으로 학생의 정보를 읽어요. 먼저 프롬프트로 printf에서 학생 정보를 입력하시오 하고 이름과 성적 1, 2 이렇게 있죠. 그러면 scanf에서 %s, %lf, lf 하고 이게 이제 더블이기 때문에 lf, lf 하고 리스트의 name, i번째 name, 그 다음 리스트 i번째 스코어 0번째, 1번째 이렇게 해서 주소값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넘개만큼 1조 이게 얘가 표준 입출력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fopen 하고 student.bin 해서 wb 이게 이제 write 모드의 바이너리 모드다 그죠? 그래가지고 널인지 보죠. 그리고 만약에 널이면 파일을 생성 못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면 되고 아니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개만큼을 fwrite에 리스트 i 해서 리스트에는 지금 이렇게 학생 이름과 이 성적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리스트 i 번째 것을 t 스튜던트 사이즈만큼을 한 개씩 fp에다가 출력을 하죠. 이걸 여러 개 하는 것을 사실은 밑에 있는 주석 처리된 요거대로 하면 되겠어요. fwrite에 리스트라고 하는 주소값을 주고 그 다음에 size of t student의 넘개만큼을 fp에다가 바로 write 하는 거. 그래서 요 포문 돌리는 게 여기 있는 주석 처리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꺼번에 출력하겠죠. 파일에다가. 그 다음에 fclose, fp 하면 이제 완전히 파일에 바이너리 모드로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p를 읽을 때는 student.bin을 읽을 때는 이제 바이너리로 읽죠. 그 다음에 for 해가지고 fread 이렇게 하는데 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를 한꺼번에 fread a list 그 다음에 size of t student 그 다음에 num
그 다음에 fp.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꺼번에 넘개만큼을 왕창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fclose fp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직접 화면에다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입력한 것을 잠시 파일에다 저장했다가 그 파일을 다시 읽어가지고 화면에 출력시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에는 우리가 read, write, append 모드가 있다 그랬는데, append가 사실은 파일의 마지막에다가 이제 항상 write 하는 거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파일 위치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의 위치 포인터. 그래서 파일을 열면 항상 파일의 위치 정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이트 단위로 파일 내부의 위치를 나타내게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L 이렇게 많이 쓰는데 100L 100L이라 그러면 100바이트 떨어진 건데, 그냥 L을 붙이는 이유는 이 자료형이 롱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이라고 하면 C에서는 인테저로 나타내겠지만 L이라고 뒤에다가 붙이면 얘는 롱이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100L 하면 이제 100바이트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100바이트 떨어진 곳에다가 자료를 쓰거나 혹은 자료를 읽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파일이 다 임의 접근,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읽을 수 있고 또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어디로 보내지 않으면 계속 순차적으로 파일을 읽고 쓰고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미디어 자체가 순차적인 테이프가처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파일 포인트를 어디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임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seek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파일 포인트를 아무 곳이나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파일이 시작되는 곳은 우리가 파일 포인트 0이고 0, 0. 그리고 파일의 위치 포인트라는 것은 사실은 이 자료형 롱에 해당되는 그냥 상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상수는 아니고 어쨌든 값, 그죠? 리터럴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파일 포인트가 만약 100 그러면 이게 파일 시작점에서부터 100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위치가 되겠고, 파일의 끝점, end of file이라고 그랬죠. end of file. 이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파일 포인트가 현재 100L에 있는데 어디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fseek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fseek 파일 seek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데, 파일 포인터에서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서부터 얼마만큼 옵셋만큼 떨어진 곳을 파일 포인터가 가리도록 해주는 것이 함수 fseek이에요. 이건 보면 항상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좀 설명을 들으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파일 포인터, 우리가 파일 포인터 있었죠. 아까 파일이라고 하는 포인터, 그죠? 이 파일 포인터에서 내가 기준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옵셋만큼 떨어진 곳에 우리가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 그걸 우리는 개념적으로 커서라고 그래요. 그 컷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일의 제일 첫 번째부터 할 수도 있고, 제일 끝에서부터 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fseek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fseek에 파일 포인트를 먼저 주고, 그죠? 그 다음에 offset을 주는데 모드가 있어요. 모드를 어디로부터 offset만큼 떨어진 곳에서 하느냐. 근데 이게 이제 seek, set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이제 매크로로 디파인 돼 있어서 그냥 0인데 그냥 우리 0을 쓰지 않고 seek set을 써요. 그 다음에 seek cursor, seek end 이렇게 모드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의 시작 위치에서 offset 만큼 혹은 현재 커서에서부터 offset 만큼 혹은 끝에서부터 역으로 offset 만큼 이렇게 파일 포인터 위치를 옮겨라 라고 하는 것이 fseek이에요. 자, 기준이 3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fseek에 파일 포인터 주고 100L 하고 seek set 이렇게 하면 0의 처음 시작부터 100L이라고 하는 것만큼 떨어진 곳으로 옮겨라 커서를. 그래서 커서가 이렇게 하고 나면 커서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파일에 여기서부터 write 하면 거기에 write 되고 읽으면 여기 있는 값을 읽게 되겠죠. 그죠? fseek에 f에 100L에 seek cursor 하면 현재 지점이 커서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부터 10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으로 옮기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seek에 마이너스 100L 하고 seek end라고 하면 이게 파일의 끝점에서부터 100만큼 앞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현재 지점에서 마이너스 50 그러면 앞쪽으로 50바이트만큼 떨어진 곳으로 옮겨지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되는데 항상 seekset에서는 이 값이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지 시작점에서부터 뒤쪽으로 갈 거고 end에서는 seekend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돼야지 마이너스 100L이 돼야지 앞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값이다. 얘는 플러스 값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fseek은 파일 포인터를 3가지 기준점에서부터 offset만큼 이동하는 함수가 fseek이었죠. 그래서 그 기준값이 양수면은 뒤쪽으로, 음수면 앞쪽으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ftel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ftel은 파일의 현재 포인트의 값을 반환하니까 당연히 현재 포인트 값을 반환하면 그 값은 long이죠. 그래서 long 하고 ftel 하면 파일의 현재 파일 포인트의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 rewin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rewind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현재 포인트를 0 위치, 파일의 시작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rewind가 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 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tstudent라고 하는 것은 아까와 똑같아요. 그죠?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스코어가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 정보를 먼저 입력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행한 예예요. 학생 정보를 입력하시오 해서 이름 해서 홍은 10점 20점 성적이 안 좋네요 많이. 그 다음에 또 for를 이게 num이 3이니까 3번 돌죠. 그래서 학생 정보를 첫 번째 학생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의 입력을 각각 넣었어요. 넣었다고 쳐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student.bin이라고 하는 것을 write 모드의 바이너리 모드로 파일을 읽어요. 그 다음에 fwrite 해가지고 student.bin에다가 썼어요. fwrite.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 student.bin이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쓰고 나서 보니까 성적이 이게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이 김이라는 학생이 성적이 뭔가 잘못 입력이 됐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리스트 1의 스코어 0과 1을 80점과 90점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파일에도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파일은
고치고 싶으면 이제 0번째 말고 두 번째 학생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F식을 해보면 F식은 식셋해서 제일 첫 번째부터 해서 한 명의 사이즈만큼을 건너뛰면 그 다음 두 번째 학생의 첫 번째 위치가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Fwrite 해가지고 리스트 1을 이렇게 출력을 파일에다가 써요. 그러면 그 학생의 파일 첫 번째 0번째 첫 번째 학생에 대한 1번째 학생에 대한 정보만 값이 바뀌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rewind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파일 포인터가 제일 처음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fread 해가지고 넘개만큼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리스트를 한번 찍어보면 이때 이 리스트라고 하는 파일과 그 변수와 여 위에 있는 리스트는 값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읽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찍어보면 이렇게 찍히는데 여기에 힘이 80, 90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죠? 원래는 30, 40이었는데 그래서 F close.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어떤 파일의 실제 값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죠? 이게 바이너리 파일을 여러분이 이제 쓰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컴퓨터에 굉장히 내부적인 깊이 있는 데까지 뭔가 접근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입출력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텍스트로 하거나 이진으로 하거나 어쨌든 다 글자 하나를 입력 get 캐릭터, put 캐릭터,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get시, fget시, push, fpush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다 텍스트와 이진 모드 다 각각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텍스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어떤 scanf, printf 이렇게 fscanf, fprintf 이게 다 포매티드 입출력일 때는 전부 다 이게 다 텍스트예요.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 그런데 블록으로 할 때는 바이너리로 할 때는 블록은 fread와 fwrite가 있었다, 그죠? 조금 전에 했던 거. 근데 이제 정수만 많이 쓰니까 정수만 이진으로 한 값만 인테저 값만 입력하거나 출력하거나 할 때는 get w, put w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죠? 그래서 put w, 그래서 파일에다가 입출력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일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물론 오퍼레이팅 시스템 상에서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지워도 되지만 프로그램 상에서 remove라고 하고 이 파일 이름을 주면 그 문자열로 되어 있는 파일 네임으로 있는 그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rename 해서 프로그램 상에서 rename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rename 하고 old name.txt를 new name.txt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스탠다드 io.header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막 이렇게 생성했는데 그것이 이게 그 굉장히 많은 파일을 동시에 어떤 특정 규칙으로 그 파일 네임을 다른 파일 네임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럴 경우에 간단하게 여러분이 C로 코딩을 하면 그 규칙을
적절하게 코딩해서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에 old name.txt old name을 new name으로 여러분이 코드에서 바꿔가지고 for를 돌리면 쉽게 그걸 바꿀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형태로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해죠. 그래, 앞으로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자꾸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그냥 코딩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그 범위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